선생님들 그거 제가 의식이 나중에 형성된 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저기 초기 아동기의 기억 잘 안 나요. 한번 내가 첫 기억이 어디로까지 갈까 한번 해볼까요? 자, 1세, 2세, 3세, 3세면 여기저기 조금 손가락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 있는데 4세? 이 초기 아동기의 기억이 없어요. 이 초기의 아동기는 거의 무의식적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의식이 등장하는 이 시기가 거의 3, 4세 돼야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죠. 선생님들은 이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개인적 의식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기 교육하는 사람 제가 놀래요. 누워있는 아이한테 막 원어민 영어를 막 틀어주고 도대체 이거를 주체가 없어요. 그걸 경험할 주체가 없는데 그걸 막 해요. 이 3, 4세 전까지는 나라는 주체가 없어요. 이게 3, 4세 정도 돼야 비로소 나라는 주체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이 주체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부터 시작을 해요. 의식은 나중에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자의식의 발달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나중에 형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틀리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은 그래서 먼저 의식이 먼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의식 심리학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의식이 있고 심지어는 제가 더 끔찍한 거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의식이 있는데 백지라고 생각해.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진짜?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들이 어떻게든 뭘 다 주입시키려고 엄청 애를 써요. 백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의식 심리학이면서 백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입장이죠. 너무나 합리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융심리학적으로는 의식은 나중에 형성되는 거고 오히려 이 지금의 의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의식은 자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의식과 아동기의 의식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아라는 말을 우선 오늘은 이제 자아라는 말을 제대로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이걸 자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아의 정의가 뭐냐? 이고라고 하죠. 이 에고, 이고.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나 이렇게도 표현 쓰고요. 독일어로 가끔 다스 ich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나는 이 자아의 영역을 정의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의식의 중심이다. 의식의 주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얘기하면 항상 의식적 정신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영역이 아니라 이 영역. 정말 저예요. 이게 납니다라고 할 때 내가 잘 알려진 정신 영역의 대표로서 그의 주체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에요. 의식이 주체예요. 그래서 항상 자아에 뭐가 붙냐면 자의식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자아나 자의식이라는 말이 같이 막 써요. 자아 얘기하면 거기는 항상 의식이 들어있죠. 이 내용이죠. 이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역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 우리가 3, 4세 정도 이게 3, 4세 정한 거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현상적으로 보니까 3, 4세 항상 현상적인 내용이에요.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3, 4세 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나라는 주체의 느낌을 반영하는 표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있죠. 나라고 표현 못해요. 처음에. 자기를 삼자로 불러요.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준이에요.
영철이가 배가 고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자기를 생각하고 영철이가 배가 고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의식성이 있어요. 그 의식은 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포괄하는 의식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동기의 그 의식성은 분명히 애들이 눈이 뜨고 배고프다고도 하고 3세 정도 되면은 맘마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파 뭐 칭얼칭얼 하면서 다 짧은 단어들 한두 개 단어들 충분히 구사할 수 있거든요. 3, 4세 되기 전까지. 그럴 때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은 자의식이 아니라 이거의 중심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격을 대표하는 그런 의식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거의 선생님들이 3, 4세 얘기하지만 아동기를 한번 돌아보자. 사춘기까지 굉장히 드문드문 기억이 있어요. 연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체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먼저 있고 의식이 나중에 형성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발달, 이 얘기를 하려면 자의식의 발달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인격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먼저 있고 의식이 나중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의식하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초기 아동기에 그래서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4세 이후에 첫 기억. 근데 어쨌든 첫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첫 기억은 뭐지? 첫 기억과 첫 꿈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첫 기억은 뭐였지? 지금 4세 누구 기억 있으세요? 4세. 4세의 나는 3세는 아까 왜 이렇게 없으시지? 3세도 가끔 있어요. 4세. 그럼 5세까지 가요? 단편적인 기억을 예, 단편적인 기억을 얘기해요. 뚜렷한 인상. 뭐 그 단편이 인상이죠. 그냥 뛰어놀던 기억 같은 거 그런 것도 되나요? 뛰어놀던 기억도 돼요. 뭐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집안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 나요. 어릴 때요. 아주 아기 때. 그때 몇 살 정도? 서너 살. 그리고 엄마 등에 업혔던 기억도 나요. 아기 때 아주. 그렇죠. 기억은 근데 대부분 약간 충격적이거나 놀랬거나 이런 것들이 의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기억들은 자꾸 묻혀지거든요. 우리가 뭔가 충격적인 건 항상 의식화되기 위한 뭐예요? 어떤 큐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선생님들이 의식심리학적으로 하는데 융심리학적 의식심리학이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백지 상태일까요? 백지 상태 아니에요. 근데 다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끔찍해요. 근데 아이들이 백지 상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렘 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꿈 심리학 할 때도 나올 건데요. 이 렘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면이 있죠. 잘 때 있잖아요. 잘 때 이 렘 수면은 꿈을 보는 수면이에요. 상을 보는 수면이거든요. 상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는데 눈동자를 굴려요. 자는데 눈꺼풀에 눈동자가 굴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럼 사람들 깨보면 어김없이 꿈을 꾸고 있어요. 그걸 렘수면이거든요. 이게 Rapid Eye Movement거든요. 그래서 빨리 눈동자가 움직이는 수면이다. 그래서 항상 꿈 수면이라고 그래요. 이 꿈 수면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아동에게서 발견했어요. 아동들이 선생님들 자는 아기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 눈이 잘 감기지도 않아. 약간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동자를 굴려. 예? 근데 그거는 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동이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 수면은 아동에게서 발견해요. 그래서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백지 상태에서 선생님들 출발했다고요? 의식심리학에서 출발했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집단무의식 이야기예요. 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 우리에게 미리 다 준비되어서 태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깔려 있어서 의식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의식화될 필요도 없고요. 그 얘기가 집단 무의식 이야기예요. 그게 융이 생각하는 무의식의 이야기예요. 프로이드 심리학은 오히려 후천적으로 된 심리학은 아까 선생님들 의식화하면 무의식이 없어지지 않냐 그 얘기가 바로 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들은 의식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 억압을 풀면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이건 그런 심리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의식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융은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원래 이 집단 무의식이 세팅해 놓은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걸 주목하지 않고 전혀 그 현상으로 캐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의식이 진화를 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정신 이꼴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성인의 입장은 그런 거죠. 뭐 아동의 입장은 더더군다나 그 자체를 경험할 수가 없고요. 성인이 돼서도 선생님들이 무의식이 어딨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석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과제는 무의식을 어떻게 경험하나요. 그게 그 과제예요. 과제. 무의식을 어떻게 경험하나. 제대로 이 무의식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 경험이 돼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이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융은 점점 이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본다. 오히려 무의식이 오히려 메인이고 그리고 의식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인격의 변화도요. 이 무의식에 의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 이렇게 변화해야지 그거 변화 아니에요. 이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어떤 큐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한다는 것도 결국 이거거든요. 이 무의식의 아까 그 환자의 경우에도 융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설득과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결정적인 이 변화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죠. 그게 대극의 합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를 다루는 표현, 다른 표현이 자주 선생님들 보실 거예요. 융 심리학만 조금만 펼치면 맨날 대극의 합일 나와.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동양 철학도 아니고 뭐야? 대극의 합일.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활동과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을 점점점 밝혀나가면서 그 선생님들이 꼭 이제 어떤 내용을 꼭 보게 되면 대극의 합일 그러면서 거기에 개성화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 제가 오늘 선생님들 얼굴 쭉 훑어보니까 다 기본적으로 대학 공부는 다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이게 흔히들 번역은 개성화로 많이 번역하고 있고요. 원래는 개체화라고 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이걸 더 풀어서 개인의 전인격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표현하는데 이 인디비듀에이션 얘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성 안에 우리 개별 인간 안에 인간으로서 어떤 것들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의식에서 뭘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의식에서 실현하는 것. 그 내용을 다룬 거죠. 되게 고급진 내용이죠. 여기에 그리고 이제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다뤄요. 무의식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존재가 되라 그러고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역할하라고 해요. 그것과 이 인디비듀에이션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쭉 계속하면서 그 제가 네 번째 그 개인의 전인격화에 관한 그 강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논의도 해볼 거예요. 도대체 이 무의식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펼치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서 좀 다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한 10분 좀 넘게 남겨놓은 거는 혹시 또
질문하시라고. 질문을 해야 더 좋으니까 질문을 하세요. 네. 제가 무의식을 경험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내 성장의 동력을 삼는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성장의 동력으로. 근데 알아차려야지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테니까요. 어쨌든 찾아내야 되니까요. 어떻게 만나야 할지. 선생님들도 내내 고민하세요. 어떻게 만나야 할지. 또 이런 경험이 많냐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나중에 그 강의하는 동안에. 이런 거를 지금 무의식의 경험이라고 하냐. 뭐 물어보시기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융심리학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그 무의식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냥 싫은 거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내가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저 인간 정말 때리고 싶다거나 정말 얼굴 표정 보는데 너무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무의식의 발현으로 발현이 아니라 아까 썼던 말 중에 투사라는 말 있죠. 투사예요. 그거. 투사. 그게 투사예요. 근데 그 책은 그래서 제가 분석심리학 책 한 권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우리 저기 분석심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이부영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쓴 분석심리학 책. 그다음에 좀 더 노련하게 책을 읽고 싶으시면 제가 그랬죠. 그 융 저서 중에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거든요. 그건 서울 출판사에서 융 전집이 9권짜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권에 해당하는 3권에 보면은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라는 그 아티클이 있어요. 그 제일 유명한 아티클이에요. 근데 융 책 읽으면 욕 나와요, 선생님들.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지 싶잖아요. 제가 그래서 무척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무슨 말인지 욕 나와. 그 책 보다가 덮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또 언젠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경험에 의해서 또 다르게 읽혀요. 그리고 이런 아티클은 저는 거짓말 안 버티고 30번 읽는다. 저는 3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경험에 의해서 달라져요. 이건 왜냐하면 현상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전부. 현상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요. 읽히면 읽고 안 읽히면 덮어놨다가 나중에 또 펼쳐보면 또 잘 읽혀요. 또 어떤 순간에. 그 읽히면 좀 읽다가 또 안 읽히면 덮어두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시험 볼 일 아니잖아요. 또 질문하시죠.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의 마지막에 보면은 선생님들 보세요. 프로이트와 융의 관점의 차이를 제가 제시했죠. 그죠?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 프로이트 심리학과 이제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조금 그죠? 이 비교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9페이지 선생님들 9페이지 뒤에 끝에 나와 있잖아요. 1강 끝에 그죠?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전에 이게 무슨 표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강좌를 들으시고 이거 보면 아 이거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조금씩 보이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거기에 그 심층 심리학에서 지금 세 개의 그 심리학자 제시했거든요. 프로이트. 근데 한번 보세요. 프로이트는 39년에 죽어요. 아들러는 1937년에 죽어요. 프로이트는 39년에 죽고 아들러는 37년에 죽는데 융은 61년에 죽어요. 굉장히 오래 살죠. 20년을 더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론이 탄탄해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은 수정이 돼서 오늘날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이트 연구를 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냐면 대상관계 이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죠. 그 프로이트 제자들이 그 이론을 보완하고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을 날 것으로 하지 않고 훨씬 유력한 보완된 이론으로 많이 발전해 가요. 이게 프로이트 이론이라면 융심리학은 보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론에 별로 허가 없어요. 오히려 다 이해도 못해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61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그 자체로 해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융심리학을 오히려 제대로 이해했느냐고 오히려 질문해야 할 정도로 별로 이론적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면 아,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비판했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훨씬 20년이라고 하는 이 가장 성숙한 나이 20년을 더 했다는 거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훨씬 유력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은 대상관계론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 아동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러 심리학이 국내에 조금 요즘 다행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들러는 교육학 쪽에 많이 가 있고요. 이제 치료 현장으로는 좀 덜 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씩 지금 소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가끔 논문을 분석 심리학적인 논문이 아니라 정신분석학적 이렇게 해서 논문을 보내고 그럼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그 어떤 이 내용들이 좀 차이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 아니면 차라리 그냥 융심리학이라 하고 프로이트 심리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컴플렉스 그다음에 집단 무의식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